여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제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뭔 소리야, 갑자기? 거짓말 하지 마. 나 다 봤어. 제 이름은 박미숙이에요. 올해 68살이죠. 결혼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평생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샤워하러 가면 휴대폰은 그냥 놔둬요.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남편 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를 눌렀죠. 그리고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로 저장되어 있던 이름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김 선생님이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길게는 1시간씩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새벽 2시에도 통화를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막 떨렸고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남편이 나올 것 같았어요. 황급히 폰을 원래 자리에 놔뒀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뭐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냥 TV 보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났죠. 김 선생님이 누구지? 왜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지? 새벽에까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회사에 젊은 여직원이라도 들어온 건가? 아니면 예전부터 알던 사람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문자가 왔나 보더라고요. 누구한테서 문자 왔어? 물어봤죠.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회사 일이야.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상담해 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30년 동안 잘 살아온 우리 부부가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들 잘 챙겨주고 있지? 이런 얘기 하시면서요. 그런데 최근 며칠은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며느리야.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아들하고는 자주 통화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했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한다고? 그럼 그 김 선생님이 시어머니라는 건가?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왜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놨겠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을 계속 관찰했어요. 휴대폰 소리만 나면 바로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거실에서 받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중한 말투였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상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내일 시간 되면 뵙겠습니다. 뭔가 상담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런데 너무 친밀한 느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물어봤어요. 누구였어? 아, 그냥 지인이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지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중한 말투였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옆에서 저는 천장만 쳐다봤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거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다음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김 선생님이라고 떴어요. 그 순간 저는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누구길래 우리 남편을 이렇게 자주 부르는 거야?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야. 아들 어디 갔어?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어머니, 그래, 나야. 아들 좀 바꿔줘.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근데 어머니 혹시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어머니 전화예요. 폰을 건넸죠. 남편이 받으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김 선생님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시어머니를 김 선생님이라고 저장해뒀을까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보, 왜 어머니 연락처가 김 선생님이야?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방금 전화 받았거든. 그런데 화면에 김 선생님이라고 떠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게 대체 왜 그렇게 저장해뒀어? 나는 며칠 동안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 알았잖아. 그때서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람, 무슨 소리야? 김 선생님이라는 사람하고 매일 통화하고 새벽에까지 전화하고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았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김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야. 그럼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김 선생님이라고 해?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사실을 털어놨어요. 회사에서 놀림 받기 싫어서 그랬어. 놀림, 맨날 어머니한테 전화한다고 놀려. 마마 보이냐? 아직도 엄마한테 안부 인사해? 이런 식으로. 알고 보니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남편을 보고 계속 놀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봤어요. 정말 마마보이네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아직도 엄마 젖꼭지나 빨고 있나 봐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 그런데 매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김 선생님으로 바꾼 거야? 부끄러워서.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만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숨겨야 했어? 나는 며칠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데. 남편이 진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 줄 몰랐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갑자기 시어머니 이름이 사라지고 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새벽에까지 전화하고 새벽에? 언제? 새벽 2시에도 통화 기록이 있더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어머니가 잠 못 주무신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대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남편한테 전화하신 거였어요. 모든 게 다 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힘들었어.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눈물이 또 나왔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화가 났어요. 당신이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한테 안부 인사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가족도 숨겨야 해? 남편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뒀다는 걸 아시면? 그 말에 남편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며칠 후 남편이 연락처를 다시 어머니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게. 시어머니께도 이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그깟 이름이 뭐 대수냐. 아들이 전화만 자주 해주면 되지.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하셨을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숨기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가족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존재잖아요. 셋째,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더 많은 대화를 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고요. 저도 제 속마음을 더 많이 털어놔요. 남편 회사 사람들이 또 놀리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신경 안 써요. 우리 어머니한테 안부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당하게 말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인사해.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남편이 더 멋있어 보여요. 시어머니도 요즘 더 밝으셔요. 아들이 나를 어머니라고 당당하게 저장해뒀다. 하며 가족끼리는 서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은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거든요.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드리기도 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이고 며느리야. 고마워. 아들도 자주 전화하고 며느리도 챙겨주고 내가 복이 많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결국 가족은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랑해야 할 존재예요. 체면이나 다른 사람 시선보다는 서로를 향한 진심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가족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 있나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남편과 더 솔직한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더 잘해드릴 거고요. 가족이란 게 참 소중한 거더라고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한테 안부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나누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제가 겪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게요.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아요.